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최미영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옥에 관해서 공부하려고 해요. 한옥은 한국 사람의 고유한 집을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을 간단하게 선생님이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부분은 한옥의 종류와 특징, 두 번째는 한옥의 좋은 점, 세 번째는 한옥 관련 속담, 네 번째는 오늘날의 한옥, 그리고 마지막에는 퀴즈와 여러분의 활동에 관해서 알아보고 수업을 마치려고 해요. 자, 그럼 먼저 집은 어떤 곳인가요? 집은 나라마다 민족마다 환경에 따라 집의 모양이 많이 달라요. 천막같이 생긴 몽골의 게르가 있고요. 그리고 지중해의 하얀 돌집, 그리고 한국인의 한옥, 그리고 말레이시아의 사람들은 물 위에 있는 수상 가옥에서 살아요. 그렇지만 이 집들은 다 사람들이 사는 곳이고요. 집은 추위와 더위 그리고 비바람을 막아주는 곳이죠. 또한 외부의 침입으로부터도 우리를 보호해줘요. 또 무엇보다도 식구들이 함께 모여 쉬는 곳이기 때문에 편리함과 아름다움이 갖추어져 있으면 더 좋겠죠? 자, 그러면 한옥은 어떤지 우리 자세하게 공부해 봐요. 자, 한옥에서 우리 한은 많이 들어봤죠? 한국 또는 한국인 이런 것을 말하죠. 옥은 집을 말해요. 그래서 한옥하면 한국 사람의 집을 말하는 것이고 주로 전통적인 집을 말해요. 자, 그러면 한옥의 종류를 한번 알아볼까요? 한옥의 종류는 우선 재료로 구분해서 기와집과 초가집이 있어요. 다른 집도 있지만 이 두 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기와집은 기와로 지붕을 얹은 집을 말해요. 조선시대에 주로 양반들이 살던 집이라고 하겠죠. 기와집은 넓고 또 여러 건물로 이루어진 것도 있어요. 초가집은 볏집이나 갈대를 엮어서 지붕을 만든 집을 초가집이라고 해요. 초가집은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다고 하는데요. 그 대신 지붕을 자주 갈아주어야 한다고 하죠. 그리고 초가집에서는 대부분의 일반 백성들이 살았죠. 그리고 임금님의 가족들이 살고 또 관리들이 일하던 곳이 있는데요. 우리가 궁궐이라고 말해요. 건물도 많고 그리고 모두 기와집으로 이루어진 것이 궁궐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옥의 특징은 신분과 남녀에 따라서 구분되었어요. 남편이 기거하는 곳은 사랑채 혹은 사랑방이라고 했고요. 여성과 자녀들이 사는 곳은 안채 혹은 안방이라고 했어요. 또한 하인은 행랑채라는 곳에서 지냈어요. 그리고 조상을 모시는 사당도 있었어요. 한옥은 창문과 문을 열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느낌이 들어요. 이거를 공간의 연속성이라고 말을 하죠. 이 그림은 한옥의 배치도인데요. 안채와 사랑채, 그리고 행랑채, 그리고 사당이 있어요. 근데 저기 선생님이 동그라미 해놓은 저기 측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무엇일까요? 측간은 오늘날로 말하면 화장실이에요. 화장실이 건물 바깥에 있어서 조금 불편하겠죠? 네. 안채부터 우리 살펴보도록 할게요. 안채에는 여자들이 산다 그랬어요. 주로 시어머니와 며느리 그리고 아이들이 함께 사는 곳이에요. 여성들의 일상생활, 집안일 그리고 취미생활 등이 이루어진 곳이죠. 대청마루를 가운데 두고 왼편은 안방, 오른편은 건넌방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식사 준비를 하는 부엌도 안채에 있어요. 안채에서 가장 큰 방을 안방이라고 해요. 안방은 주로 살림을 주관하는 여성이 지냈고요. 안방에는 옷과 이불을 넣어두는 가구와 문갑, 그리고 병풍, 방석, 그리고 옷을 걸어두는 횃대 등으로 꾸며져 있어요. 그럼 안방에서 나오면 어디일까요? 바로 대청마루예요. 대청마루를 사이에 두고 건넌방과 마주보고 있죠. 대청은 한옥에서 방과 방 사이에 있는 큰 마루를 말해요.
여름에는 뜨거운 햇빛이 방으로 직접 들어가는 것을 막고 바람이 잘 통해요. 그래서 더운 남쪽 지방으로 갈수록 마루가 넓다고 해요. 여기는 부엌이에요. 옛날에는 나무를 떼서 식사 준비를 했는데요. 나무를 떼기 위해 만든 구멍인 아궁이와 아궁이를 둘러싼 부뚜막이 있어요. 그리고 부엌 뒤편에는 한국인의 주요 양념인 간장, 된장, 고추장을 넣는 항아리들을 올려놓은 장독대가 있었죠. 사랑채는 어떤 곳일까요? 사랑채는 집안의 가장인 남성이 머무르며 외부 손님을 접대하는 곳이에요. 사랑채에는 사랑방이 1개 이상 있었는데요. 사랑방에는 종이, 붓, 먹, 벼루. 이거 뭐죠? 우리 한국인의 일생에서 교육에서 배운 것이죠. 문방사후예요. 그 문방사후를 보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책과 그림과 글씨를 방에 잘 배치하기도 했어요. 손님들과의 대화를 위해서 사랑채 한쪽을 높이 올려서 누마루를 만들기도 했죠. 자, 행랑채는 하인들이 지내는 공간으로 대문 옆에 있어서 문간에 그 가까이 있다는 뜻으로 문간채라고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곡간이 그 근처에 있었죠. 곡간은 오늘날로 말하면 창고라고 할 수 있어요. 유교를 중요시했던 조선시대 사람들은 돌아가신 조상과도 한 집에서 살았어요. 조상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사당을 꼭 같이 지었다고 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한옥의 좋은 점을 알아보도록 해요. 한옥은 한복처럼 직선도 있지만 아름다운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곡선은 한국의 산과 모양이 비슷하죠. 그리고 오방색을 사용해서 건물에 아름답게 색을 입혔어요. 한옥을 짓는 재료인 흙, 나무, 집, 종이 등은 모두 자연에서 얻은 천연 재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서로 두 군데를 이을 때 못이나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친환경 재료를 사용하여 지었기 때문에 건강에 좋다고 하죠. 한옥의 재료는 아까 말했듯이 집, 창호지, 돌, 그리고 나무, 흙 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프로는 지붕을 만들었고요. 한지로는 창문과 문을 발랐고요. 그리고 돌은 외벽을 쌓는 데 사용했어요. 나무로는 마루를 지었고 황토로는 벽을 만들었죠. 여기 대청마루가 있는데요. 나무로 만들어진 대청마루는 바람이 잘 통하고 마루 밑이 비어 있기 때문에 아주 시원해요. 오늘날로 말하면 바로 에어컨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황토 흙벽은 일정하게 온도와 습도를 유지시켜줘요. 그리고 나쁜 물질을 바깥으로 내뿜어서 사람들의 건강에 아주 좋다고 해요. 그리고 창문과 문에 바른 한지는 유리창과 달리 공기가 잘 통해서 환기가 잘 돼요. 습기도 자연스럽게 조절해서 오늘날의 가습기 아니면 공기청정기의 역할을 한다고 해요. 여러분, 온돌 들어보셨어요? 온돌은 한국인이 개발한 히팅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미국 교과서에서도 온돌이 소개되었어요. 1세기경부터 한국인의 집에 난방을 위한 독창적인 방법이다. 불을 떼면 뜨거운 공기가 아궁이에서 방바닥으로 전달되어 방바닥은 물론 방을 따숩게 하는 장치이다. 오늘날에도 한국인들은 온돌의 최신 버전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쓰여져 있어요. 미국 교과서에 온돌에 관해서 정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죠. 온돌은 공기를 데우는 것이 아니라 방바닥을 데우기 때문에 건조하지 않아요. 그리고 열이 오래가며 먼지나 연기가 적죠. 최근에는 온수 보일러와 같은 새로운 방식으로 온돌을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자, 처마가 있어요. 처마는 무엇일까요? 치마 아니에요, 여러분. 처마는 지붕의 둘레 밖으로 나간 부분으로 집의 모양을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줘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집이 시원하고 따뜻하게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죠. 여름에는
해가 짧게 들도록 해서 시원하게 해주고, 겨울에는 햇볕이 많이 들도록 해서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처마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한옥의 좋은 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한옥에서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속담이 있어요. 그래서 한옥과 관련된 속담을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자, 대들보가 있는데요. 대들보는 한옥에서 기둥과 기둥 사이에 걸쳐서 집과 지붕을 지탱해주는 큰 나무예요. 대들보가 없으면 집이 무너지죠. 그런데 속담에서 길동이는 우리 집의 대들보야 라는 말이 있어요. 이 뜻은 집을 지탱하는 아주 중요한 나무인 대들보처럼 집안에서 아주 중요한 사람을 일컫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문지방이 있어요. 문지방은 문 아랫부분에 있는데요. 문 안과 문 밖의 경계가 되는 낮은 판을 말해요. 한옥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한국 사람들의 집에도 문지방이 있어요. 그런데 속담에 다 가서 문지방을 못 넘어간다 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일을 거의 다 마쳐놓고도 끝까지 마무리를 제대로 못하면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끝까지 마무리를 잘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초가삼간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초가집은 작은 집이라고 했어요. 보통 사람들이 살던 작은 집인데요. 초가삼간은 그 중에서 더 작아요. 왜냐하면 방 2개에 부엌밖에 없는 3칸짜리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빈대라는 벌레를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운다는 말이 있어요. 빈대가 정말 미워서 잡으려고 집에 불을 놓는다는 뜻이죠. 자기에게 마땅치 않은 것을 없애려고 앞뒤 안 보고 덤비기만 하는 경우를 이르는 말이에요.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일은 하면 안 되겠죠. 부뚜막에 관한 것도 있는데요. 부뚜막은 불을 때는 아궁이를 둘러싼 곳을 부뚜막이라고 해요. 그래서 부뚜막에는 솥도 근처에 있고요. 음식을 만들 때 여러 가지 재료들을 얹어놓기도 하는 곳이죠. 그런데 부뚜막이 위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라는 말이 있어요. 가까운 부뚜막에 있는 소금도 넣지 않으면 음식의 맛이 나지 않는다는 뜻이죠. 아무리 좋은 조건이 마련되었거나 손쉬운 일이 있더라도 힘을 들어서 이용하거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이르는 말이에요. 오늘 4가지 속담을 배웠어요. 아무개는 우리 집안의 대들보. 또 2번째는 다 가서 문지방을 못 넘어간다. 3번째는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운다. 4번째는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 여러분들 속담 잘 공부해서 우리 잘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의 한옥은 어떨까요? 오늘날 한옥을 볼 수 있는 곳들이 여러 곳이 있어요. 서울에서는 옛날에 임금님이 살던 궁궐에 가면 한옥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북촌마을이라는 곳이 있는데 한옥들이 잘 보존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라북도 전주와 경상북도 경주에 양동에 한옥마을이 있어요. 그리고 창덕궁과 그리고 경주의 양동마을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곳이에요. 여러분도 한국을 방문하면 꼭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옥의 아름다움과 특징을 살펴보세요.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죠. 한국의 역사문화 공부를 계속 더 하면 더 많이 보이게 될 것 같아요. 오늘날의 현대식 집에도 한옥의 구조와 모양 혹은 재료를 사용해서 짓는 경우가 있어요. 옛 한옥에서 불편했던 점을 고쳐서 오늘날의 생활과 환경에 맞게 만든 것이죠. 온돌은 어느 곳에서나 지금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측간 기억하세요? 네, 화장실이 바깥에 있었죠. 그래서 밖에 있는 화장실을 이제 실내로 들였고요. 그리고 거실 대신에 시원하게 대청마루를 넣은 집들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부엌도 전통 한옥에서는 신을 신고 바깥으로 나가야지 있었거든요. 그런데 부엌도 오늘날의 한옥에서는 실내에 넣어서 편리하게 꾸미죠.
한옥의 장점을 오늘날의 집에 잘 사용한다면 한국인의 정서에 맞는 집으로 잘 꾸밀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한옥에 관해서 공부했어요. 배운 내용을 생각하면서 우리 퀴즈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배운 속담인데요.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힘을 들여 이용하지 않으면 안됨을 이루는 속담입니다. 빈칸에 답을 적어 봅시다. 자, 땡땡땡에 소금도 넣어야 짜다. 땡땡땡에 들어가는 것이 뭐죠? 네, 바로 부뚜막이에요. 아궁이를 둘러싼 곳이라고 했죠.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다. 네. 자, 두 번째, 집안에서 아주 중요한 사람을 이르는 속담입니다. 빈칸에 맞는 말을 적어보세요. 우리 집안에 땡땡땡. 뭐죠? 집과 지붕을 지탱해주는 대들보처럼 아주 중요한 사람을 우리 집안에 대들보라고 한다 그랬어요. 여기 들어갈 말은 바로 대들보죠. 네, 선생님이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활동을 몇 가지 제안해 볼게요. 자, 첫 번째는 내가 살고 싶은 한옥을 그려봅시다. 그리고 왜 그런 디자인으로 만들었는지 설명해 보아요. 두 번째,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한옥에 관한 삼면책을 만들어 봅시다. 거기 사진에 보이는 삼면책들은요, 선생님이 가르치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만든 삼면책들이에요. 정말 잘 만들었죠? 네. 그리고 세 번째, 한옥을 홍보하는 포스터나 동영상을 제작하여 한옥을 홍보해 봅시다. 여러분, 오늘 한옥에 관해서 공부했어요. 한국 사람들의 전통 가옥인 한옥은 예술성과 편리성, 그리고 실용성을 갖추고 있다고 해요. 한옥의 좋은 점을 널리 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